네, 거래량을 봐도 시간의 거래 움직임, 거기에다 미증시까지 모아 봤는데도 사실 오늘 장의 돌파구가 한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간밤에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휴대폰 언팩 행사가 예전만큼 크게 화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은 이 조용한 가운데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에서 의미를 찾자면은 삼성에서 내놓은 최초의 AI 폰이다 라면서 이 언팩 행사 전부터 많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핸드폰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주시죠. 박수범 이사님. 네, 드디어 삼성에서 갤럭시 S24가 나왔습니다. 좀 하나의 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지금 뭐 2011년도에도 갤럭시 노트를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시장의 반응이 좀 뜨거웠다.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갤럭시 G 폴드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좀 뜨거운 또 반응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도 AI 칩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또 뜨거운 한 해가 되지 않겠냐, 스마트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재작년이 2022년도부터죠. 2022년도도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부분인데, 뭐 그렇다면 2년 연속이나 좀 침체를 구간을 가져갔던 게 스마트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교체 주기가 왔고 그게 따른 AI 칩이 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삼성전자가 좀 주가 반등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대략 1억대 정도는 판매가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브로서 제일 먼저 AI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부분들에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종목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좀 조정을 조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하지만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최근 조정이 좀 깊었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다시 한번 더 이런 갤럭시 S24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준다면 기대감, 추세 전환 신호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관련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이 정도 보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뭐 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다시 한번 좀 추세 전환 신호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오늘 추세 전환 신호를 보여줄지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세 폭풍주들 많기는 한데 먼저 대형주들에서 반응이 좀 나와야지 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부품주까지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오늘의 행보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시죠.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최현주 전문가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볼만한 부분은 신조선가 꾸준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선 업체의 훈풍이 지속된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신조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랐는지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뭐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181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180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신조선가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지금 181 이 수치는 2008년 이후 지금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신조선가가 강세가 유지되는 이유는 국내 조선사뿐만이 아니라 중국 조선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계를 지금 양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선사들이 성과 협상에서 지금 우위에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수주가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조선사들 다 이제 한 3년치 일감을 전부 다 확보해놨기 때문에 조선가를
낮춰가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좀 느긋한 입장이어서 좀 그런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회사기구가 지금 환경 규제를 계속하면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은 뭐 계속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국내 조선사들이 워낙 좀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이제 독보적입니다. LNG선이랑 뭐 암모니아 운반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LNG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정점은 지났어요. 서서히 이제 꺾여져 내려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지만은 지금 암모니아 운반선이 조금 대체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국내 조선사들이 70% 이상을 지금 수주를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에서도 계속 강점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시면 한국조선해양, 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은 최근에 LNG선 또 수주가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도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국내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수주를 했어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어제 뭐 안 빠진 종목들이 없죠. 안 빠진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어제 뭐 하락은 뭐 그냥 나오는 수순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은 뭐 주가가 내려오면은 또 가격적인 또 메리트는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관심권에 한번 더 보시도록 하고요. 삼성중공업도 같이 좀 보시면은 지금 7,000원대 뭐 조금 시장이 더 밀리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6,000원대 들어오면 또 가격적으로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어제 이제 뭐 52주 신저가 나왔어요. 52주 신저가 나왔는데 2만 원 초반. 역시 뭐 시장이 바로 돌아서지 않으면 조금 더 하락의 여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빠지면 빠질수록 고점이 44,000원대였으니까 뭐 반토막 났다,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선 섹터 주가가 참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신조선가 많이 오른다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때 2008년도의 고점 대비 주가가 지금은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난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또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고, 업황 돌아서고 있고, 실적도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쿠도 가득 차고 수주 잔고 많고, 그런데도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현주 전문가? 2008년도 때는 영업이익 실적이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은 업황은 돌아서고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실적은 뭐 영업이익률에서도 알다시피 거의 뭐 5%도 안 되잖아요. 모든 조선사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이제 막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이 조금 잡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주가의 거울은 실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수주는 증가는 하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MSCI 정기 변경 2월에 이 편입 편출 종목, 어떤 종목이 예고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네. 자, 이제 뭐 또 MSCI의 이제 리밸런싱이 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2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과거에는 5월 달, 11월 달이 원래 이제 정기 변경일이었는데, 지금은 2월, 5월, 8월, 11월 이제 4번을 하게 되죠. 리밸런싱을. 그래서 2월 달에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편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회사 중에 이제 편입될 수 있는 기업들이 한 4회사가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뭐 한진칼, 그리고 알테오젠,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해서 4가지 회사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편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회사는 한진칼이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지금 보면 알테오젠이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조금 해줘야 돼요. 현재보다는, 그러니까 편입할 수 있는, 주가 가격대보다 지금 약 4% 정도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알테오젠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유지하면서 좀 더 올라가 준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하자마자 엄청나게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2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2만 원인가 3만 원이니까 갔다가 지금 이제 1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금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데, 아무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유동 비율이 지금 현재 2.4% 상승하면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보는 위치에서는 28%까지는 상승해야 된다. 지금 현재 가격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28%를 플러스를 하면 대략적으로 11만 6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만 6천 원 이상만 올라가지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확실하게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멀티인데,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라든가 명목 유동 비율이라든가 봤을 때는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편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편출은 지금 펄어비스랑 거의 호텔 신라가 좀 확실하게 편출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편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편입이 되었는데, 이 3개월 만에 다시 또, 편출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펄어비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펄어비스가 확실할 것 같고,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지가 못하죠. 면세 사업도 좀 잘 안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고, 4분기 실적이 과연 플러스가 나올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올까에 대한 공방전도 좀 치열합니다. 증권사들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플러스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될 것이다, 서로 간의 의견 공방이 좀 치열한데, 이래도 저랬든 호텔신라도 일단 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펄어비스라든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2월 13일에 정식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편입 이 일정이 2월 29일이니까요. 일정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후보군, 편입 예상은 4종목, 에코프로머티, 알테오젠, 두산로보틱스, 한진칼, 편출 예상 종목은 펄어비스와 호텔신라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의욕을 상실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현재 전문가 서서히 매수 접근해야 된다 이런 투자 의견으로 한 줄을 주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기준으로 한 6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새해 첫날 개장하자마자 오른 거 빼고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코스피 강보합 한번 기록하고 계속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일 연속 빠진 거예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때 IMF 전에도 이 정도까지 연속으로 빠진 적이 있나 저도 조금 의아한데, 굉장히 좀 불안하시긴 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냉정하게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어제 제가 보니까 0.88이에요. 통상적으로 0.9 이하는, 1 이하는 조금 저평가, 0.9 이하서부터는 서서히 좀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PBR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PER로 보지 마시고요. 항상 PBR로 보셔야 되는데, 0.8 초반이면은 0.82, 0.83 진짜 많이 빠지면 한 0.8 그 정도 선에서는 반드시 큰 폭의 반등이 나왔거든요. 진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위기가 오지 않으면은 0.8 밑으로 빠지더라도 0.78, 0.77, 0.79 요 정도에서는 다 방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의 과연 매도가 실익이 과연 있느냐,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요. 물론 극단적인 비관론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은 0.8, 0.7 후반까지 빠진다 그러면 앞으로 빠질 수치는 상당 부분 더 남아는 있어요. 지금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작년 10월 31일 날에 기록했던 2273. 만약에 그 0.8까지만 본다 그래도 이거는 하회하거든요.
와,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좀 어느 정도 관망하고 조금 이 시장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근데 대신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 차원에서 그래도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앞으로 뭐 3개월 이후, 뭐 6개월 이후로 본다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반드시 큰 실익으로 돌아온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부동산 PF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뭐 경제 시스템 안 좋고 뭐 다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뭐 가계부채 많고.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제 바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다 이거입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빠졌다가 가든 바로 아침서부터 그냥 상승으로 밀어붙이던 해서 어제 음봉의 한 3분의 2 정도는 양봉이 나오면은 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락은 좀 마무리된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바로 급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서서히 반등이 나온다. 어느 쪽도 저도 자신을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자신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하락이 서서히 조금 잡혀가지 않겠느냐. 대신 여지는 좀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여지는 있을 거니까 그거는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에 접근하시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항상 안 좋을 때 보면 제가 이제 환율 말씀드리는데, 환율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환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 모든 증권사들이나 뭐 얘기하기를 결국에는 달러가 약세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 이유를 된 거는 금리 인하가 뭐 많으면은 뭐 6차례. 그다음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적으면 한 3차례 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 경기가 뭐 그 정도까지 6차례 정도 인하할 것까지는 또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진짜 완전 급격한 침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오늘도 소비 지표가 발표됐는데 뭐 여전히 견조하게 지탱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본다면 인플레이션도 아직까지 잡히는 거는 마지막 구간이 좀 힘겨운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많이 내리면은 3차례, 저는 그냥 한 2차례 정도, 네. 한 9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전히 올해 저는 달러 강세가 예측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은요, 저번에 여기 고점, 그다음에 네. 여기 고점, 서서히 낮아졌는데 여기까지 서서히 낮아졌고, 근데 밑에 하단은 여기 딱 지지가 됐어요. 절묘하게 지지가 되고, 그런데 여기 마지막 하단 요번에 턴하여서 올라올 때, 이 시점에서 올라올 때 말입니다. 근데 여기 고점들을 돌파하는 어제자로 강한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세가 이제 변했다는 거거든요. 뭐 결국에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지면서 환율이 오르냐, 환율이 오르면서 시장이 빠지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뭐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환율은 중요하니까 네. 요거 같이 체크하면서 시장 한번 대응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PBR 0.8배 얘기가 다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이제는 매수 가담할 타이밍을 슬슬 타진해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 종목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일단 제가 바로 넘어올 줄 몰랐는데 가온칩스이고요. 네. 지금 국내 삼성전자, 그다음에 영국의 ARM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하우스 업체죠. 디자인 하우스 업체인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꼬리가 좀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디자인 하우스 중 어떻게 본다면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가격 전략을 잠시 까먹었는데 좀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봐주시죠. 네. 어제 종가 58,900원이요. 네, 제가 뭐 나오면은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금 AI 시대에서 결국에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이 결국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매수가는 56,000원에서 57,000원 사이를 조금 밴드로 지정해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 살짝 넘는 수준인 65,000원. 손절가는 21선 무너져서 바로 회복을 못하면 바로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굉장히 좀 짧게 좀 보고 있습니다. 5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주시네요. 다음은 박수범 이사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더존 비존이라는 회사입니다. 더존 비존이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ERP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ERP 쪽으로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존 비존이 그동안 뭐라 해야 되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었어요.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주가는 좀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죠. 특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새로운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좀 호감이 가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자, 그 분위기를 지금 현재 연출하는 이유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매출은 대략적으로 이제 862억 원, 영업이익은 173억 원으로 예상치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지금 B2B 사업을 ERP를 통해서 B2B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런 대출 사업까지 겸해서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매출 성장성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더존 비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최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빠지고 있고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더존 비존은 그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그다음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35,000원 전후,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보다 좀 아래쪽에서 주셨어요. 매수 전략 좀 보수적이고 또 손절 라인도 타이트합니다. 두 분 나란히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해서 가격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